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문제 풀이 영상이죠. 오늘부터 이번 영상부터 3회에 걸쳐서 저당권에 관한 기출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저당권은 기출문제는 많고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대표 사례부터 먼저 보기로 하죠. 자, 대표 사례입니다. 1번 X 건물에 대해 A가 1순위 근저당권, B가 2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C가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까지 끊어볼게요. 자, 옳은 걸 찾는데 자, 경매가 됐을 때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두 번째, 용의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포함한 용의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판단한다. 세 번째,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칙이 소멸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원칙이.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이 경우에 보시면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지 따지지 않고요. 첫째, 모든 저당권은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A의 1순위 근저당권, B의 2순위 근저당권 소멸하고요. 그 다음에 C,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서 경매가 되더라도 C의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이걸 푸실 때 항상 조심할 것은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옳은 걸 찾죠. 자, 1번 B가 경매를 신청하여 D가 경락받아 새 소유자가 된 경우 A의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X,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2번 A가 경매 신청하여 D가 경락받아 새 소유자가 된 경우 C가 유치권자가 D에게 X 건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경매가 되더라도 원칙적 유치권 소멸되지 않으므로 유치권자는 자신의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근데 원칙이죠, 그죠? 다만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은 돼야 돼요. 3번 A가 확정된 피담보 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K가 A에게 양도했어요. 그러면 A가 가지고 있던 순위가 K에게로 넘어가니까 K가 1순위가 되겠죠. 따라서 K는 B보다 후순위자가 된다. X가 되는 거죠. 4번 B가 경매 신청하여 D가 경락받아 새 소유자가 된 경우 경락이네요. C에게는 유치권자에게는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X가 되는 거죠.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죠. 5번입니다. 자, 일반 저당권이 아니라 근저당권이죠. 근저당권은 부종성 수반성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채권이 빵원이 되더라도 근저당권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5번 A의 채무가 일시적으로 0이 되면 A의 근저당권 소멸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이네요. 자, 공동저당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갑은 을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A, B, C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렇게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게 설정된 여러 개의 저당권 우리가 공동저당이라고 해요. 그 을은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위 각 부동산을 동시에 경매하였다.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 대금이 각 9천만 원, 6천만 원, 3천만 원이었다. 을이 B 부동산에서 변제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인 거죠? 자,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을이 갑에게 빌려준 돈은 얼마죠? 1억 5천이고 1억 5천을 담보하기 위해서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의 공동저당을 설정했고요. 지금 문제에서 동시에 경매했다 했거든요. 이렇게 공동저당의 경우에 동시에 경매, 동시에 배당하게 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이 돼요. 근데 가액이
A는 얼마죠? 9천만 원. B는 6천만 원. C가 뭐죠? 3천만 원이고요. 물어보는 것은 B 부동산에서 변제받게 되는 금액이잖아요. 자, 가액의 비율이니까 9천만 대 6천만 대 3천이고요. 계산하는 방법은 더해서 밑에 깝니다. 9 더하기 6 더하기 3하면 18이죠. 그러면 18을 깔게 되면 약분하면 뭐죠? 3, 6, 18이니까 3분의 1이죠. 따라서 1억 5천의 3분의 1을 B에서 받게 되니까 B에서 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죠?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쉽게 나오죠. 정답은 3번 5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죠. 자, 참고로 다른 것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A는 18분의 9죠. 약분하면 2분의 1입니다. 그죠? 1억 5천의 2분의 1을 A에서 받게 되니까 A에서는 7,500을 가져가고요. 18분의 3이죠. 약분하면 뭐가 되죠? 6분의 1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2,500만 원은 어디로 갑니까? C에서 받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죠. 그래서 실제로 공동저당에 대해서 문제를 쉽게 내려고 할 때는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이 결정된다는 이런 사례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보시다시피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 자체를 읽고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계산 문제의 특징은 안 풀리면 또 반복해서 푼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동저당은 맨 마지막에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푸시고 나서 마지막에 푸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시간 안배에 실패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보죠. 저당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잦죠. 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금전 채권이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현재 채권일 필요도 없고 채권액이 확정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장래의 특정한 채권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채권은 안 된다 그러면 다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2번 물상대입권 행사하기 위한 압류죠. 자, 우리가 뒤에서 또 물상대입권에 대한 동전적 문제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물상대입권 행사하려면 그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지급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꼭 저당권자가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저당권자가든 제3자가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물상 대입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제3취득자죠.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하고요. 제3취득자에게는 세 가지가 인정이 됩니다. 첫째,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경락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한번 저당 부동산에 대해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죠. 그럼 이 사람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지상권을 취득했으니까 권리를 취득했으니까 제3취득자고요. 따라서 저당권자에게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O 맞는 지문이죠. 4번입니다. 건물의 중축 비용을 투자한 자가 그 대가로 건물에 대한 공유 지분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경우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결국은 공유 지분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는 말은 이 사람은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채무자 소유물이 이 사람은 이미 매수 자금을 받은 거죠.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 자, 지금 보세요. 중축 비용을 투자했어요. 그죠? 그 대가로 건물에 대한 공유 지분 이전 등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공유 지분 이전 등기를 받음으로써 투자금을 받은 겁니다. 매수 대금을 받은 거거든요. 따라서 이미 채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당권 실행되더라도 매수 대금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 저당권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건물이
축조된 경우, 이 경우에는 저당권자에게 일괄 경매권이 인정되는데 이 저당권자는 토지 저당권자니까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상환받을 수 있고요. 건물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매수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답은 2번입니다. 이게 30회 문제고 좀 종합적인 문제다 보니까 좀 까다롭게 느낄 수는 있겠네요. 2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했어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토지 저당권자에게 일괄 경매권이 인정이 되는데, 이거 일괄 경매권입니다. 못합니다. 일괄 경매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뭐냐면 그 건물이 저당권 설정자 소유여야 해요.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 소유가 아니라면 일괄 경매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건물을 신축했든지 간에 그 건물을 누가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어야 일괄 경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매 당시 제3자가 그 건물을 소유하는 때에도 일괄 경매 충후권 인정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자,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다만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채권자, 채무자, 제3자, 3자 간의 합의가 존재하고요. 그 제3자도 실질적인 의미에서 채권자로 볼 수가 있다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2번, 채권자,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기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입니다. 자, 우리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명백히 뭐죠? 처분행위죠. 그래서 우리가 처분권이 있어야 처분할 수 있고 저당권도 설정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3번, 저당권 설정행위는 처분행위이므로 처분의 권리 및 또는 권한을 가진 자만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질문은 O,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4번과 5번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 우리가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는 건 가능합니다. 물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고요. 또 무효 등기를 유용함으로써 그 효과가 과거로 소급되지는 않아요. 따라서 4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 이전을 부기등기 방법을 하는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유용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유용할 수 있습니다. 무효 등기를. 다만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고 그 효과가 소급되지는 않아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무효인 등기를 이전 등기받으면 저당권을 취득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효인 등기를 재활용하는 건 가능해요. 그렇지만 유용에 관한, 재활용에 관한 합의 없이 단순히 무효인 등기를 이전 등기에 받았다 해서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5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소멸을 그 말소 등기 전이에요. 그러면 채권이 없다면 이 등기는 뭐죠? 무효인 거죠. 피담보 채권의 전부 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이건 유용한 것이 아니라 무효인 등기를 이전 등기 받은 거죠.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무효인 등기를 이전 등기 받아봤자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그 저당권 효력이 없다는 질문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4번은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는 겁니다. 유용은 가능해요. 그죠?
무효인 등기를 이전 등기 받았다 그래서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말장난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요 문제 답은 1번이 되네요. 3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저당권은 물권입니다. 따라서 물권자 청구권이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저당권자는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저당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든요. 1번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맞아요. 자, 그럼 정리해보자고요. 물권 중에서 반환청구권이 없는 물권이 세 가지예요. 첫째, 지역권. 두 번째, 저당권. 세 번째, 유치권. 지역권, 저당권, 유치권은 반환청구권이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저당부동산의 종물이죠.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있고요. 물론 특약으로 배제할 경우에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 가능하고도 유효합니다. 다만 이 약정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므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에 채무자는이죠. 자, 우리가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하고자 할 때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일반 저당권의 경우에는 지연배상금 1년분만 갚으면 되고요.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을만 갚으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채무자는 다르죠. 채무자는 실제 채무액 전액을 변제해야지만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저당권의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이 1년분이 아니라 전액을 다 변제해야지만 채무자는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근저당권의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 전액을 변제하지만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이 어딜요? 전부를 변제하여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 만약 이게 채무자가 아니라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인 경우에는 틀릴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부정성, 수반성이 있습니다. 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5번입니다. 자, 우리가 공용징수 수용보상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돼요. 근데 조심할 것은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이 없고요. 매매가 되더라도 굳이 저당권자를 보호할 이유는 없는 거죠. 왜요?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5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지대 및 보상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이 됐어요. 합의로. 따라서 이것은 수용당한 것이 아니라 매매. 기업자가 공익사업을 하는 사람이 돈 주고 산 겁니다. 따라서 이때 보상금은 수용보상금이 아니라 매매대금이기 때문에 물상대위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당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최근에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잘 나오고요. 특히 이런 식으로 지문을 잘 만드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틀린 것을 찾고 이 문제 답은 2번이 되네요. 3번,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거죠. 자, 원본, 위약금, 실행비용, 또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의해서 담보가 됩니다. 그죠? 답은 4번이에요.
자,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스스로 뭐 하지 않냐면 점유를 안 해요. 따라서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신경 쓸 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저당 목적물의 하자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리도 없는 거고요. 저당 목적물의 하자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뭐 하지 않습니까? 점유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답은 뭐죠? 4번이 되네요. 5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저당권의 객체는요, 원칙적으로 부동산입니다. 다만 지상권과 전세권과 같은 권리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부종성 수반성이 있죠. 따라서 2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X죠. 다시 말하면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은 종된 권리이므로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저당권도 쫓아갑니다. 수반성.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이게 뭐죠? 부종성이죠. 따라서 채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어요. 채권이 소멸됐다면 저당권 소멸하기에 부종성이잖아요. 따라서 저당권도 소멸한다. 맞는 지문이고. 4번, 저당권의 이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칩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의 이력은 원칙적으로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치죠. 5번입니다. 저당물의 제3취득자는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도 있고 경락을 받을 수 있고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자, 6번입니다.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겠네요.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X. 왜요? 저당권은 부종성 수반성이 있으니까. 2번, 저당물의 소유권 취득한 제3취득자는 경매인이 될 수 있죠. 경락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3번,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맞는 질문이죠. 그죠? 답은 3번입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자, 이런 거잖아요. 자,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을이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토지 사용권이 있겠죠. 그래서 을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건물에다가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이 저당권의 여기 토지 사용권이 뭐에도 미칩니까? 지상권에도 미치는 거죠. 따라서 건물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하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 지상권도 함께 취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3번이 답인 거죠. 4번입니다. 자,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어요. 과실을 수취하려면 압류를 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압류 후의 과실에 대해서만 저당 구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4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에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 채권에도 과실에도 저당 구효력이 미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제3취득자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을 수가 있으니까 5번,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면제받을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네요. 따라서 옳은 것은 3번이고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결국은 저당권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가진 기출문제겠죠. 그죠? 다음 영상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자, 이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